안철수 의원이 2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여기서 한 명은 국민의당 출신인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을 했고요. 한 명은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한 겁니다. 정점식 의원. 네, 그게 바로 정점식 의원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툭스통 선후배죠. 그리고 이제 친윤과도 가까운 이 정점식 의원을 내세운 거는 안철수 의원이 친윤을 통해서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에 파견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부 주장이 나왔었죠. 친윤과 안철수의 연대.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준석 대표가 2명 다 비토를 한 겁니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그리고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이나 이제 이런 좀 합당한 사유가 있었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자,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여의도 정말이야 시간. 2분 나오셨어요?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안철수, 이준석, 윤석열 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자, 본인 목소리예요 지금은? 네, 제 목소리 아침에 나올 때 골라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누구 신발장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목소리를 골라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도 제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뭔가를 좀 피처링한 것 같아. 제 오른쪽에는 김태현 최정치부 기자라고 알려진 단독 여신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첫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손 기자 보죠.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정치 보복 관련된 얘기는 우리 좀 다음에 아니라 시간이 왜 말을 더듬어. 다음 주제 때 하고. 네. 요거부터 한상혁 저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인권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안 하는 거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권익위원장입니다. 네. 네. 권익위원장. 네. 권익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정무직 국무위원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임기를 하고, 근데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이 이제 국무위원들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제로 물러나게 하면은 요게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과거 정권의 수사 때 반복됐던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을 대고 물러나는 게 도리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느냐, 임기를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국무회의에 필수한 요원이 아닌데 다른 국무위원들 마음에 있는 얘기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을 배석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이 2사람을 초청하지 않았던 이 회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날 사람이다, 물러나야 한다, 이제 이런 압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이런 것까지 덧받쳐서. 네. 그런 일종의 사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지금 아예 마저 해보죠.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 민주당이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도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통령 뭐라고 답했죠? 뭐라고 했는지 오늘 또 화제가 됐고요.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를 수사할지 미래를 수사할지 이거를 알 수 없지 않느냐. 현 정부일 때 수사하고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민주당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취지를 익히고요. 정상적 사법 시스템의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 논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요거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그 얘기 할 때 좀 더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뽑았. 제2부속실 설치 그거 되겠어? 요건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하면 다 잘 돼. 항상 그래왔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도 쿠팡 되겠어? 대박 났죠. 뭐 쿠팡 그다음에 또 한두 군데가 아니야. 뭐 배달의 민족 이거 될까? 이런 게 다 됐어 진짜 이제까지. 지금 김태현 MC가 직장 생활을 하시나요? 직장이요? 네네. 이렇게 자영업자인데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 더 나빠요. 그렇게 되면은 심심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후배 직원이 아이디어 만들어서 갖고 오면 그게 되겠어? 하면 잘 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체면이 구기는 거죠. 네. 좋네요 오늘. 근데
일단 이 제2부속실 요 얘기가 나온 게 손 기자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봉화마을 갈 때 지인들 이제 대동하고 가고 그다음에 뭐 그 사진이 뭐 팬클럽 통해서 뭐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야 차라리 제2부속실 만들어가지고 공적 관리 틀 안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죠 지금. 자, 그것도 이제 따져보면은 중간쯤 얘기부터입니다. 자, 시작을 시작 또 있어요? 시작을 되돌아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땐 왜 그런 공약한 그러면 거예요? 왜 그 공약이 나왔느냐?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26일이죠.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공약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역할에만 하기 때문에 부속실이 따로 없어도 된다.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취임 이후부터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행보 하나하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만난다든지 또 유기견 관련 메시지를 내는 거, 또 대통령과 뭐 영화를 본다는 거, 여당 중진 의원들과 식사하는 거,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손님을 맞은 것들. 이게 원래 영부인의 이제 전통적인 역할인데 문제는 본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속실을 당연히 이제 공조직으로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계속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이 필요한 부분에 이 설명 과정을 완전히 건너뛸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생각은 어때요?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발언을 보면은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이준석 대표 발언이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꼭 공조직을 만들어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세대별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굉장히 상품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어찌됐든 어디에 가도 화제가 되고 이거는 전직 이제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통령이 못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분명 이제 역할이 있죠.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제 경력과 학력 부풀리기라는 이 공정과 직결되는 문제 때문에 대선 때 곤혹을 치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 이 부분에서도 조금 평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세대는 좀 부정적이고 기성세대는 좀 긍정적 이렇게 네. 본다는 취지시구나. 기성세대는 그래도 배우자가 말이야 나서가지고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청년 세대에서는 아니 그때 그 허위령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2부속실 설치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공약이니까 대통령 안 한다고 그러고 공약이니까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그땐 그랬지만 좀 사정이 바뀌었으니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치하고 공조직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일 부속실보다 고기 부속이 좋습니다. 뭐야 또 이거. 근데 저는 제2부속실은 하위 공약이라고 보거든요. 하위 공약? 정책이나 공약도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데 그렇죠.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든 안 하든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근데 상위 정책이 뭐냐? 아까 손지은 기자 말씀하셨던 활동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하고 지금 행보는 다른 거거든요. 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게 왜 방침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 이게 선행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하거나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제2부속실 설치 자체는 뭐 특별히 뭐 그걸 공약 파기라고 해서 꼭 거기까지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되고 뭐 공약 파기했습니다 인정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제 활동을 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제가 모든 걸 좀 자꾸 정쟁으로 제가 해석하려고 그러는 버릇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민주당에서 오히려 제2부속실 설치해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주 정쟁적으로 생각하면 저 김수현 평론가가 말처럼 활동 안 한다며 활동하지 마 집에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제2부속실 빨리 설치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의 생각은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그 앞에 공약 파기를 선언하라 요게 단서가 있고요. 그거부터 그런데 하라. 그거보다도 더 자 지금 이거 한 달 안 됐는데 벌써 봉하마을 이제 참배 때도 비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쟁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뭔가 민주당한테는 자꾸 호재가 될 만한 그런 틈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게다가 이게 조금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말은 아직은 이제 좀 지켜보는 입장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이 국민의힘은 비선 트라우마가 있는 당입니다. 비선으로 그렇죠. 정권이 무너졌던 당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난주에 아주 논란이 됐던 정체가 불분명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의 동행 또 옆에서 뭘 하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잘못하다가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커질 수도 있어요. 미리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 제2부속실 설치해서 공적으로 관리합시다. 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지금 그런 것 같던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요 없다는 거고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짐작을 해보건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대선-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나 싱크 튼 줄 알았어 지금. 그래서 이걸 옆에서 누군가 직언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섞이잖아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의 가족 얘기하자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만약에 그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공약 파기보다도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나오면 이제 뭐 알아서 하겠다 뭐 별로 이렇게 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 예. 부담 이거보다 일종 가정일에 공적인 게 들어오는 거에 그러니까 대한 약간 좀 컨트롤이 그런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컨트롤이 예. 가능하다. 이게 없어도 예. 올 필요 없는 제2부속실까지 배석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아침 발언을 조금 활용해서 응용해서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최민정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공약에 대한 시행착오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 잡아간다고 오히려 바보로 잡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공약 실천 아닐까 하셨고 2558님 설치하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뭐 사과부터 해야죠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제 좀 저희가 다른 시간에 하다가 좀 못다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왜 나 이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만 하면 웃음부터 나올까? 왜 그러시죠? 심각한데 지금 거기. 심각한데 뭐 안 싸우는 게 없으니까 뭐 톰과 제리 같은 관계입니다. 이러다가 무슨 같이 밥 먹으러 오면 식사 메뉴 가지고 싸울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보세요 지금 두 당이 합당했어요. 네. 지금 상황부터. 네. 예, 합당했는데 최고위원 인선 가지고 충돌이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땡깡 얘기 나오고 뭐 네. 난리도 아니던데. 자 일단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냐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징표를 나눠 가졌죠.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합당을 하자라고 했고 4월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당시 이제 인수위원장이죠. 정말 싫었겠지만 둘이서 합당을 결의를 했습니다. 정말 싫었겠지만 그리고 붙어있어. 그때도 이제 이 신뢰의 징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지도부인 최고위원목 2개 그리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이거 이제 지역을 관리하는 이 목 그다음에 여의도 연관장 싱크탱크 몫을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의원이 추천하면 요걸 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부채를 갚아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2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도 여기서 한 명은 국민의당 출신인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을 했고요. 한 명은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한 겁니다. 정점식 의원. 네, 그게 바로 정점식 의원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툭툭 선후배죠. 그리고 이제 친윤과도 가까운 이 정점식 의원을 내세운 거는 안철수 의원이 친윤을 통해서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에 파견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부
주장이 나왔었죠. 친윤과 안철수의 연대.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준석 대표가 두 명 다 비토를 한 겁니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그리고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막말 논란이나 이제 이런 좀 합당한 사유가 있었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본인 당 의원인데 반대하는 것도 또 모양새 희한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대체 지금 최고위를 두 명을 다 받으려면은 이제 당원 당규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9명에서 김재현 전 최고가 빠진 자리에 한 명만 더 들어와야 되는데 또 들어오면은 늘어나죠. 그리고 약간 이게 이준석 대표나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추천의 의미가 불순하다 이거죠. 불순하다. 불순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고요. 다만 반대쪽에서는 이제 모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정점식을 추천하든 정잠식을 추천하든 이거는 아무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 시도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싫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의 아니, 본질은 뭐로 봐요? 왜 저간에 깔려 있는 뭔가에 좀 네.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양측이 노리는 게. 전 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벌어지는 일들이. 아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랑 그 식당에 가도 메뉴 때문에 싸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집에 갔는데 이미 이제 탕수육하고는 시켜놔가지고 쫙 깔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뭐 메뉴 그 식사하시고 싶은 거 2개 시키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굳이 이미 탕수육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저는 당짠면 먹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도 자체가 뭐 친윤계와의 의도 연대냐 그 정점식 의원이 들어간 것이 근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어떤 상의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알아서 그냥 그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2명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굳이 원래 있던 사람을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을 추천하는지 거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추천권을 줬으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정점식 의원을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쾌할 수 있다. 굳이 국민의힘 사람인데 원래 왜 국민의당 계열 몫으로 남겨놓은 그 최고위원에다가 넣을 수 있냐 이거는 불쾌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인 김윤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비록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라고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치면 안철수 의원도 손가락을 뭐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면서 후회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합당하기로 했으면 그 발언을 묻어두는 게 맞는 거죠. 그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마도 나는 더 이상 국민의당의 수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원도 나랑 같은 화합의 제스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소수당으로서 여기에 흡수합당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럼 그건 건가 결국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기반을 넓히고 싶은 거고 그거를 막으려는 이준석 대표가 비토라고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최고위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어차피 표결을 해야 돼요. 이제 2명이 추가되면 이준석 대표 대 만약에 반 이준석 대 표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표가 또 작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친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2사람 정도 있죠. 네, 2, 3? 친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은 안 되고 자 일단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뜻을 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명 최고위원 있고 그 윤영석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그런 또 깔려 있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요건 또 다음 주에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 요거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거 답이 없는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 잠깐만 들어보고 올게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획수사할 때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치보복입니까? 적폐 수사입니까?
수사해봐야 안다고 봅니다. 아, 결과가. 네, 사실 수사라는 거는 처벌이 아니잖아요. 네. 수사는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말들이 너무 앞서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거창한 얘기를 갖고 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네. 우리 손 기자는요? 적폐청산 보복수. 적폐청산이냐 보복 정치 보복이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네,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 초반에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 이명박 정권 포함해서요. 뭐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뭐 청와대 참모들, 장관 뭐 다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 1,000명 이상이 수사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역형 합계 뭐 100년이 넘는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수사받는 중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니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거가 있는데 그게 보복 수사였지 왜 지금 와서 합당한 수사라는 것을 보복 수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지 않냐. 과거 수사 이루어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예. 아마 그리고 그 민주당 정권 때 수사에 이제 앞장섰던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게 좀 그래서 좀 아슬아슬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러면은 저기 양산에 있는 어떤 분이 허허허 윤 총장은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유 대통령이 오늘 저 발언 민주당 정부도 안 했냐. 이게 아마 오늘 하루 인정은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서 정말이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손지현 기자, 김수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